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2-2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파동함수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물리량과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라는 말 자체는요,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에다가 연산을 가해주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 연산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함수에 대해서 항상 더하기 3을 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곱하기 2 연산자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함수에 곱하기 2를 해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ddx 연산자다 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는 연산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적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고전역학적인 물리량들이 양자역학적으로는 연산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연산자는 보통 기호로 나타낼 때 그 위에 캐럿이라고 하는 모자를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연산자, A 연산자라고 하면 A 캐럿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A 캐럿 F라고 하게 되면 F에다가 연산을 걸어주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항상 그 뒤에 오는 함수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F, A, G 이렇게 썼다면 A는 G에 걸리고 그 다음에 F를 곱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ddx다. 미분하는 연산자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G는 exponential ax, f는 exponential bx라고 할 때 우리가 요 fag를 계산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exponential bx 곱하기 a는 ddx고요. 그 다음에 g는 exponential ax 이렇게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a 연산자는 뒤에 걸리니까 요거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a 곱하기 exponential ax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a 곱하기 exponential bx, exponential ax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연산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았고 이제 이 고전역학적인 물리량들이 어떻게 양자역학적인 연산자들로 대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x, y, z로 표시했던 이 위치가 위치 연산자 x, y, z의 캐럿이 달린 형태로 양적학 세상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의 경우에는 연산자가 별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z라고 하는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뒤에 달려있는 함수에 x를 곱해주고 y를 곱하기 주고 z를 곱해주는 그런 연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운동량 연산자를 보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x방향 운동량, y방향 운동량, z방향 운동량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똑같게 x방향 운동량 연산자, y방향 운동량 연산자, z방향 운동량 연산자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px, py, pz를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h바 나누기 i d dx의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여기서 h바는요.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눈 값이고요. 양적학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h바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py는 h바 나누기 i ddy가 되고 pz는 h바 y i ddz가 됩니다. 즉 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는 E라고 많이 썼을 텐데요. 양자역학에서는 H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게 이름이 해밀토니안입니다.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H바 제곱 EM 그 다음에 델 스퀘어 플러스 V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잉? 처음 보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자, V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델을 배웠었는데요. 델 스퀘어는 연산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곱 더하기 d 스퀘어 dy 스퀘어 d 스퀘어 dz 스퀘어 요거를 이제 줄여서 델 스퀘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포텐셜 에너지 부분은 이제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유값. 영어로는 아이겐밸류라고 하고요.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산자가 존재를 하는데 이 연산자에 어떤 함수 f가 존재를 해서 연산자에 f를 걸어주면 그 f의 배수로 결과물이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가 ddx고 이 ddx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하는 f로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3x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a에 f를 걸면 ddx 익스포넨셜 3x가 돼서 3 익스포넨셜 3x가 될 겁니다. 3 곱하기 f의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af는 3f가 됐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식을 만족하는 f를 가리켜서 고유 함수라고 부르고요. 아이겐 펑션이라고 쓰고 이걸 만족하는 a를 가리켜서 고유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함수가 다 이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a가 ddx일 때 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f가 sin 2x라면 af를 해보면 ddx sin 2x니까 2 코사인 2x가 돼서 얘는 f의 배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요 sin 2x라는 놈은 ddx 연산자에 대한 고유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고유 함수라는 것이 이제 연산자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고유 함수에 대해서 고유값이 짝을 이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유값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측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양자역학적인 연산자 A에 대해서 지금 파동함수가 우리 개의 파동함수입니다. 이 연산자의 고유함수라면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연산자는 양자역학적인 연산자죠. 이 연산자는 대응하는 고전역학 물리량이 있습니다. 이 물리량을 측정할 때 요 A라고 하는 값이 측정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양자역학적인 측정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파동함수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파동함수가 어떤 양자역학 연산자의 고유함수라면 그때의 고유값이 이 양자역학 연산자에 대응하는 물리량을 측정할 때 측정되는 값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연산자 아까 기억하시나요? px는 h바 나누기 i d dx라고 했습니다. 자, 파동함수를 제가 exponential i kx라고 잡겠습니다. px를 이 프 사이에다 걸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바 나누기 i d dx exponential i kx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h바 나누기 i 그 다음에 앞에 i 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i kx가 그대로 붙습니다. i 상쇄되고 남는 게 h바 k고 exponential i kx. 자, 이 녀석이 프 사이죠. 그래서 h바 k 가로치고 프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파동함수가 요 px라고 하는 연산자의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때의 고유값이 h바 k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의 개가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x방향 운동량을 측정을 했을 때 h바 k라고 하는 값이 측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지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동함수가 항상 고유함수가 아닐 수가 있겠죠. 파동함수가 고유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측정하고 싶은 어떤 물리량이 있고 그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인 연산자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가 가지고 있는 파동함수가 이 A의 고유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일단 요 A 연산자의 고유함수들을 fk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ak, fk. 즉, 요 A의 고유함수가 예를 들면 f1이 있고 f1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a1, f2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a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파동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f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C1, F1, C2, F2, 땡땡땡, CN, FN의 형태로 모든 F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수를 달아가지고 조합을 하면 이 프 사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약간 아주 어려운 수학은 아니긴 한데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측정을 하게 되면 A1이 측정될 수도 있고 A2가 측정될 수도 있고 땡땡땡 AN이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N은 요 F 땡땡땡의 마지막 녀석입니다. 그런데 A1이 측정되는 거, A2가 측정되는 거, AN이 측정되는 게 아무렇게나 측정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측정이 되고요. A1이 측정될 확률이 요 개수의 절대값 제곱에 비례합니다. C2도 절대값 제곱, CN도 절대값 제곱. 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 연산자 A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값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 이 고유값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고유함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함수들을 이름을 붙여서 F1, F2, 땡땡땡에서 FN까지 지금 이름을 붙였고요. 각 고유함수에 대응하는 고유값들이 A1, A2, 땡땡땡, AN까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세팅이고 또 하나의 세팅이 우리의 파동함수가 고유함수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고유함수들을 선형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 함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에서 우리가 요 A 연산자에 대응하는 물리량을 측정을 하면 A1도 얻을 수 있고 A2도 얻을 수 있고 땡땡땡 AN도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얘들을 얻을 확률이 요 지금 선형 조합에 들어가 있는 개수의
제곱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x축 방향의 운동량에 관심이 있습니다. h바 나누기 i의 dd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동함수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루트 3분의 루트 2 익스포넨셜 ix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x. 자, 이때 보시면은 요 함수 자체는 요걸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떠한 자기 자신의 배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값 방정식이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px에 exponential ix를 걸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h바 exponential ix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px 그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ix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h바 exponential 마이너스 2ix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고유 함수가 맞고요. 또 이 녀석은 고유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유값은 h바, 이때의 고유값은 마이너스 2h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 있는 개에 대해서 x축 방향의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 h바가 측정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h바가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많은 수를 측정을 했을 때 h바가 측정될 확률은 요 개수의 제곱, 즉 3분의 2에 해당을 하고요. 마이너스 2h바가 측정될 확률은 요 개수의 제곱 3분의 1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파동함수를 가지고 3만 번 측정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만 번은 h바가 나오고 1만 번은 마이너스 2h바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됐죠? 다음으로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말이 좀 무섭죠? 자, 붕괴라는 건 뭐냐면 측정을 해서 어떤 고유값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파동함수는 이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함수로 변해버립니다. 측정이 끝난 순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파동함수가 존재를 하다가 걔가 측정과 더불어서 어떤 파동함수가 존재를 하다가 측정을 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붕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우리가 수사의 x가 루트 3분의 루트 2 익스포넨셜 ix인 녀석과 루트 3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x인 이런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진 파동함수를 생각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x축 방향 운동량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h바를 얻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h바를 얻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h바를 얻게 된 순간 파동함수는 익스포넨셜 ix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고유함수가 돼버리는 거고요. 마이너스 2h바를 얻은 순간 여기도 역시 측정을 통해서 파동함수가 푸사의 x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x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h바를 얻은 녀석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px를. 또 h바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미 고유함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파동함수가 고유함수인 경우에 해당을 할 거고 h바가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도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요. 자, 1번 경우는 개의 파동함수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 연산자의 고유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푸사이가 익스포넨셜 ix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내가
px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100%의 확률로 우리가 hbar을 얻고요. 그리고 푸사인은 똑같게 변하지 않고 exponential ix가 됩니다. 또 여기다 px를 측정을 해볼까요? 100%의 확률로 hbar을 얻고 푸사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동함수가 고유함수랑 같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봤던 exponential ix, 죄송합니다. 여기 개수가 정확히 붙어야 되는데 루트 3분의 루트 2 exponential ix 플러스 루트 3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2ix 라고 하는 파동함수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px를 측정을 하면 67%의 확률로 얘는 hbar을 내뱉을 거고요. 그 다음에 33%의 확률로 마이너스 2hbar을 내뱉을 겁니다. 요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67%의 확률로 hbar을 내뱉으면 붕괴가 일어나서 파동함수가 exponential ix가 되고요. 마이너스 2hbar을 얻은 경우에는 붕괴가 일어나서 파동함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2i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px를 측정을 하면 100%의 확률로 hbar가 나옵니다. 윗줄의 경우에는. 그래서 똑같게 파동함수가 유지가 될 거고요. 밑의 경우에는 px를 측정을 하면 100%의 확률로 마이너스 2hbar가 나오고 그 사이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ix가 됩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측정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